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오락산업을 통해 국가의 경제를 일으키고 도시를 성장시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놀기 위해 일하고 또 일하기 위해 놀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균형의 본능,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의 시작입니다. 과거에는 여가를 남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다릅니다. 여가는 삶의 질,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의 여러 도시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를 국가의 전략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을 하나의 산업, 즉 경제의 엔진으로 바꾸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관광 도시와 레크리에이션 도시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파리, 런던, 로마. 이 도시는 예술과 문화,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광객은 그 도시를 보러 갑니다. 감상하고 사진을 찍고 떠납니다. 이것은 관람형 여가 도시입니다. 경제는 관광 수입에 의존하지만 시민들의 체험적 참여는 제한적입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다룰 도시들, 라스베이거스, 두바이, 싱가포르, 마카오. 이 도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여가를 설계하고 오락을 산업화했습니다. 사람이 그 안에서 직접 체험하고 머물고 소비합니다. 즉, 보는 여가에서 참여하는 여가로 바뀐 도시들입니다. 이 변화가 도시의 경제를 살렸고 국민의 삶을 바꾸었으며 새로운 형태의 레크리에이션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째, 사막 위에 세워진 레크리에이션 수도 라스베이거스. 둘째, 국가가 직접 여가 산업을 설계한 두바이. 셋째, 정부와 기업이 함께 성장시킨 싱가포르와 마카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와 자연의 조화를 이룬 한국의 K-레크리에이션 모델입니다. 이 도시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즐거움은 사치가 아니라 국가의 힘이다. 이제 각 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을 경제로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책적 비전과 철학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라스베이거스 사막 위의 여가 경제 수도. 라스베이거스는 한때 사막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물도 없고 농사도 되지 않던 땅. 그러나 지금은 매년 4천만 명 이상이 찾는 세계 최대의 레크리에이션 엔터테인먼트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성공은 단순히 카지노 때문이 아닙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여가를 경제로 바꾼 도시, 즉 레크리에이션을 산업화한 도시입니다. 1. 시작은 꿈이었다. 1900년대 초 라스베이거스는 철도 중간 기착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서도 사람을 모을 수 있다면 그건 새로운 도시가 될 것이다. 그 첫 시도가 바로 여가 산업의 도입이었습니다. 1931년 네바다주는 도박을 합법화했습니다. 그 이후 라스베이거스는 규제가 없는 즐거움의 도시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도박의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비현실을 체험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무대. 라스베이거스의 핵심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놀이공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거리는 무대가 되고 호텔은 공연장이 되며 분수와 불빛은 매일 밤 쇼의 일부가 됩니다. 이 도시에는 낮과 밤의 경계가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걷고 보고 즐깁니다. The Strap이라 불리는 메인 거리에는 세계 각국의 테마호텔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파리, 베네치아, 뉴욕, 이집트를 본뜬 건물들이 하나의 세계여행처럼 연결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세계의 레크리에이션 압축판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단 하루 동안 세계를 경험하고 꿈을 소비합니다. 참 민간이 만든 도시, 정책이 아닌 창의력. 라스베이거스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정부가 아닌 민간의 창의력으로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도시는 여가의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연, 새로운 건축, 새로운 체험이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호텔 경영자들은 단순한 숙박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체험 디자이너였습니다. 호텔을 하나의 테마파크로 만들고 쇼와 공연, 미식과 예술을 결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 전체가 거대한 레크리에이션 산업의 무대가 된 것입니다. 24시간 작동하는 여가 경제. 라스베이거스의 경제는 시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곳의 밤은 또 하나의 낮입니다. 여가와 오락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소비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공연을 보고 레스토랑과 쇼핑, 각종 체험 활동을 즐깁니다. 그 모든 활동이 경제를 움직이는 톱니바퀴입니다. 도시의 GDP의 대부분이 바로 이 여가 오락 레크리에이션 산업에서 발생합니다. 즉,
Fun is economy. 즐거움이 곧 경제인 도시입니다. 5도시의 철학.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라. 라스베이거스의 또 다른 성공 요인은 심리적 기획입니다. 이 도시는 현실을 잠시 잊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라스베이거스에 와서 자신의 역할과 신분을 잠시 내려놓고 단순히 즐기는 사람이 됩니다. 도시는 그것을 철저히 계산하고 설계했습니다. 불빛, 음악, 향기, 건물의 동선까지 모두 심리학과 레크리에이션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체적 레크리에이션, 디자인 토럴 리크리에이션 디자인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6. 사회적 비판과 지속가능성의 도전. 물론 라스베이거스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도박, 소비 중심 문화, 에너지 낭비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죠. 하지만 이 도시의 정책은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라스베이거스는 지속가능한 여가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친환경 축제, 문화예술 융합 등 새로운 미래형 레크리에이션 모델로 변화 중입니다. 7. 시사점. 여가는 사치가 아니라 산업이다. 라스베이거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여가는 사치가 아니라 산업이며 오락은 낭비가 아니라 창조다. 이 도시는 보여줍니다. 사람이 웃는 곳에 경제가 자란다는 것을. 여가를 설계하고 레크리에이션을 디자인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라스베이거스는 사막 위에 세운 여가 경제의 수도이자 레크리에이션이 도시를 먹여 살린 대표적 사례입니다. 제2장 두바이, 국가가 설계한 여가 산업의 모델. 두바이는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도시입니다. 물도 없고 농업도 불가능했던 땅. 그런데 지금은 세계인이 찾는 레저와 여가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두바이의 성공은 단순한 부나 석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국가가 기획하고 정책으로 설계한 여가 산업 덕분이었습니다. 1. 석유 이후를 준비한 도시. 1970년대 두바이는 일찍 깨달았습니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된다. 하지만 관광과 여가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때부터 정부는 새로운 국가 전략을 세웁니다. 바로 여가를 국가 경제의 중심에 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인공섬, 초고층 빌딩, 쇼핑 축제, 해양 레저, 스포츠 이벤트 등 수많은 정책적 여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정부가 기획한 레크리에이션 정책. 두바이의 여가 산업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가 처음부터 계획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전 2020 관광 마스터 플랜에서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레저 허브 레저 헙으로 설계했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만들 것. 둘째,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것. 셋째,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조화시킬 것. 이 세 가지 원칙이 지금의 두바이를 만들었습니다. 3인공의 도시, 그러나 자연보다 매력적이다. 두바이는 만들어진 자연을 통해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사막 위에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초호화 리조트를 세웠습니다.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가 팜 주메이라입니다.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 위에 세계적인 호텔, 워터파크, 요트클럽이 들어섰습니다. 두바이는 불가능을 관광 상품으로 바꾼 도시입니다. 사막은 이제 단점이 아니라 새로운 체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4. 스포츠와 이벤트의 도시. 두바이는 스포츠와 문화 이벤트를 통해 도시의 활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매년 열리는 두바이 월드컵 경마대회, 두바이 테니스 오픈, 골프 챔피언십, 그리고 FIFA, 엑스포 2020 같은 국제행사까지. 이 모든 이벤트는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레크리에이션 산업의 경제축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숙박, 교통, 쇼핑, 공연 산업이 함께 움직입니다. 즉,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레저 경제 시스템이 됩니다. 5. 정책 중심의 여가 경제. 두바이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여가를 정책적 산업으로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교육, 문화, 교통, 관광이 하나의 비전으로 묶여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머무는 도시가 곧 부유한 도시다. 이것이 두바이 정책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래서 두바이는 주거, 쇼핑, 여가, 교육, 일자리가 모두 한 공간에 있는 통합형 도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정책이 있었기에 두바이는 지금의 글로벌 레크리에이션 허브가 된 것입니다. 6. 전통과 현대의 조화. 두바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지만 그 안에는 이슬람 문화의 전통적 가치가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서구의 여가 문화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통 속에 새로운 즐거움을 심었습니다. 시장 수업과 사원, 전통 공연, 아랍식 요리 체험 등 문화와 오락이 조화롭게 공존합니다. 이는 두바이가 단순히 돈을 버는 도시가 아니라
문화를 지키며 성장하는 도시임을 보여줍니다. 7. 두바이가 주는 교훈. 두바이는 여가와 오락을 국가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은 도시입니다. 그들은 경제를 위해 일하는 도시가 아니라 행복을 설계하는 도시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사막의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가 되었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두바이는 말합니다. 석유보다 오래가는 자원은 인간의 즐거움이다. 이 한 문장이 두바이의 성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전 세계의 정책가들에게 여가 레크리에이션 오락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라스베이거스가 민간 창의력으로 여가 산업을 만든 도시라면 두바이는 국가가 직접 레크리에이션을 설계한 도시입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이 오늘날 세계 여가 경제의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3장 싱가포르와 마카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든 오락도시. 싱가포르와 마카오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두 도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창의력이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레크리에이션 산업을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1. 싱가포르. 정부가 만든 여가 정책의 교과서.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입니다. 자원도 넓은 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책으로 행복을 설계했습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가 문화 레크리에이션 정책을 두었습니다. 도시를 여가로 디자인하다. 싱가포르는 도시를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놀고 배우고 쉬는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센토사 리조트 아일랜드입니다. 과거 군사기지가 있던 섬을 레크리에이션 교육문화체험 복합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곳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해양수족관, 박물관, 해변 산책로가 함께 있습니다. 즉, 도시 안의 레크리에이션 실험실인 셈입니다. 마리나베이 도시의 심장으로 여가를 쉰다. 또 다른 상징이 바로 마리나베이입니다. 호텔, 카지노, 공연장, 컨벤션 센터가 결합된 복합 레저 시설 인테그레이티드 리조트. 그 위에 스카이파크 수영장은 이제 세계인이 찾는 레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함께 만든 정책적 레크리에이션 산업 모델입니다. 이 정부의 역할, 레크리에이션을 제도화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여가를 단순한 개인 활동이 아니라 국가의 사회정책으로 제도화했습니다. Recreation for All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이 누구나 쉽게 스포츠 문화 공연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학교, 직장, 커뮤니티 센터가 모두 레크리에이션 교육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일상으로 들어왔을 때 도시는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함께 웃는 도시로 변했습니다. 3. 마카오. 오락이 경제를 움직이다. 이제 마카오로 가보겠습니다. 마카오는 중국 남부의 작은 도시입니다. 한때 포르투갈 식민지였고 지금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카오는 라스베이거스의 동양판이라 불립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전략적 동맹. 마카오는 초기부터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했습니다. 정부는 정책을 세우고 민간 기업은 창의적인 오락 콘텐츠를 공급했습니다. 이 협력이 만들어낸 것이 Integrated Resort Policy, 즉 통합 리조트 정책입니다. 카지노, 호텔, 공연, 쇼핑, 컨벤션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GDP의 80%가 오락산업. 마카오 경제의 약 80%는 여가와 오락산업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즉, 레크리에이션이 국가 경제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공연과 국제축제, 문화 이벤트가 도시의 일자리와 수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통축제와 서양식 쇼가 공존하며 오락을 통한 문화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두 도시의 공통점. 싱가포르와 마카오는 방식은 달랐지만 공통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여가는 개인의 즐거움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이다. 이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은 창의로 채운다. 3. 문화, 예술, 오락, 관광이 하나의 융합산업으로 움직인다. 이 구조가 오늘날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5. 도시의 브랜드, 국가의 이미지. 싱가포르의 이미지가 깨끗하고 세련된 여가도시라면 마카오는 열정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오락도시입니다. 두 도시 모두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국가의 브랜드를 만들고 세계의 인식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한 나라의 행복지수는 GDP가 아니라 시민이 얼마나 자주 웃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요. 6. 시사점.
정부와 기업의 협력은 레크리에이션 산업의 핵심. 레크리에이션 산업은 혼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방향, 기업의 창에 시민의 참여가 서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싱가포르는 정책이 만든 여가, 마카오는 창의가 만든 오락. 그리고 그 둘은 하나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행복은 기획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획이 국가를 움직인다. 이 두 도시는 21세기형 레크리에이션 산업의 완성도 높은 교본입니다. 정책과 기업이 협력할 때 도시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 웃음이 경제를 살립니다. 제4장 한국의 명동과 남산일대 한유레크리에이션의 도시형 모델 서울의 명동과 남산일대는 이제 단순한 쇼핑거리가 아니라 K레크리에이션의 상징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명동거리를 걸어보면 전 세계 관광객들이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한국 음식을 즐기고 거리 공연과 체험 행사에 참여합니다. 이곳은 더 이상 상업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레크리에이션이 융합된 여가 산업의 무대입니다. 이곳은 명동 남산 서울역을 잇는 도시명 여가문화 네트워크입니다. 제주도, 자연과 치유가 결합된 여가 산업의 상징. 반면 한국의 또 다른 모델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힐링 레저 도시로 자연이 곧 레크리에이션의 무대입니다. 해양 레포츠, 오름 트레킹, 요가, 명상, 그리고 치유형 관광이 결합된 자연 기반형 여가 산업의 성공 사례입니다. 특히 제주 올레길과 휴양형 농어촌 체험마을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형 레크리에이션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모델은 대규모 시설 없이도 사람들이 삶의 여유를 경험하게 만드는 지속가능한 여가 산업의 형태입니다. 한국의 경쟁력, 문화 감성과 기술의 융합.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 이상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문화의 감성이 있습니다. 정, 흥, 신명이라는 한국적 정서가 모든 여가 콘텐츠 속에 녹아 있습니다. 둘째, 기술의 융합력이 있습니다. VR, AR 기술을 활용한 체험 관광, AI 기반 맞춤형 여행 서비스, 디지털 공연과 미디어 아트는 한국 여가 산업의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한류 콘텐츠와 레크리에이션 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문화와 자연이 공존할 때 한국의 미래가 열린다. 한국의 명동과 남산 인근은 도시명 K레크리에이션 산업의 상징이고 제주도는 자연과 치유 중심의 힐링 레저 모델입니다. 한국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놀이는 경쟁이 아니라 공존이다. 문화와 자연, 사람과 기술이 함께 어우러질 때 한국의 레크리에이션 산업은 세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및 복습평가. 오늘 우리는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오락산업이 어떻게 한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켰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휴식이 경제가 되고 즐거움이 국가 전략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1. 첫째, 라스베이거스. 사막 위에서 시작된 도시가 창의력과 민간의 힘으로 세계 최고의 오락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fun is economy, 즉 즐거움이 경제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2. 둘째, 두바이. 두바이는 국가가 직접 여가 산업을 설계했습니다. 사막의 모래가 인공섬과 리조트로 바뀌고 스포츠와 축제가 도시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두바이는 여가를 정책으로 만든 도시였습니다. 3셋째, 싱가포르와 마카오. 이 두 도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한 모델입니다. 싱가포르는 도시 자체를 여가의 공간으로 만들었고 마카오는 오락산업을 경제의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정책과 창의의 결합이 레크리에이션 산업의 핵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넷째, 한국. 한국은 문화와 자연이 함께하는 K레크리에이션 산업 국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명동과 남산 주변의 한류 문화, 제주도의 힐링 레저 산업은 한국의 미래형 여가 경제 모델입니다. 한국의 흥과 신명은 이제 세계로 확산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가와 오락은 낭비가 아니라 창조다. 사람이 즐거워야 도시가 살아나고 시민이 웃을 때 국가가 성장합니다. 레크리에이션은 단순한 놀이나 게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회적 자본이며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이제 잠깐 오늘 내용을 복습하며 간단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OX 문제. 라스베이거스의 여가 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계획에 의해 발전했다. 틀렸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자율성으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두바이는 석유 이후의 미래를 대비해 여가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삼았다. 맞습니다. 두바이는 정책 주도형 여가 경제 모델의 대표 사례입니다. 사지선다 문제.
다음 중 싱가포르의 여가 정책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A. 대기업 중심의 상업적 오락도시. B. 시민 참여형 문화레저 정책. C. 종교 중심의 체험도시. D. 전통시장 중심의 관광 모델. 정답 B. 시민 참여형 문화레저 정책. 다음 중 한국의 K-레크리에이션 모델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설명은? A. 산업형 레크리에이션 중심 도시. B. 문화와 자연의 조화형 여가산업. C. 스포츠 중심의 도시개발 정책. D. 카지노 기반 오락산업. 정답 B. 문화와 자연의 조화형 여가산업. 이제 여가는 사치가 아닙니다. 레크리에이션은 국가를 설계하는 철학이자 미래 산업의 가장 따뜻한 언어입니다. 한국은 이제 K-레크리에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전통과 한류, 자연과 기술을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여가 문화 중심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